안녕하세요. 오늘도 빠른 스포츠 정보를 드리기 위해 어김없이 찾아온 슈퍼맨 프로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거 잘 아시죠?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정보나 눈방에서 많은 분들이 스포츠 정보 자료와 최종 조합 공유하고 계십니다. 영상의 댓글에 무료로 입장 가능한 분석방 기재해 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첼시와 샴롱 로버스입니다. 첼시는 현재 컨퍼런스 리그에서 전승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승을 거둔 팀은 4팀이 있지만 유일하게 전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도 연승을 거두며 리버풀과의 승점 차이를 2점으로 좁히는 등 리그와 컨퍼런스 리그 모두에서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를 제외한 핵심 로테이션 선수들이 모두 복귀하여 스쿼드의 전력이 강화되었고, 다양한 선수들이 매 대회마다 선발로 나서면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무드릭의 금지 약물 이슈가 불거졌지만 로테이션 자원으로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샴론 로버스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놀라운 팀으로 손꼽힙니다. 지난 2년간 유럽 대항전에서 승점 확보가 어려운 팀으로 평가되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3승이 무의 무패 기록을 이어가며 6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득점왕 경쟁에 뛰어든 조니 케니는 이번 대회에서 5골을 기록하며 좋은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고, 마르크 스폼은 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첼시와 같은 강팀을 상대할 때는 확실히 수비 위주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첼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샴론 로버스가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첼시는 이번 대회 참가팀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전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로테이션을 돌리는 경기에서도 은쿵쿠, 듀스버리올, 구이, 네투와 같은 선수가 나설 수 있어 상대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첼시는 전력 차이를 확실히 보이며 안정적으로 승점 3점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첼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레알 베티스와 헬싱키입니다. 베티스는 최근 페트로코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4라운드까지 1승에 그치며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이제 순위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에는 라리가 원정에서 6위에 있던 비아레알을 잡고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중 아빌라가 전반에 퇴장당해 60분 넘게 수적 열세에 놓였으나 포케의 선제골 이후 로셀소의 추가골을 잘 지켜내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헬싱키는 민스크전에서 승리를 거둔 후 이후 3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쳤습니다. 핀란드의 최강팀으로서 이번 대회에서 큰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 플레이오프 진출이 어려운 순위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팀인 베티스를 상대로도 공격적인 운영을 통해 승리를 거두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활약할 어우인을 비롯해 몰러가 적극적으로 침투하며 공격의 활로를 열어갈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베티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헬싱키는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잘 풀어가는 팀으로 필드골보다는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많이 기록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티스는 아빌라, 카르도, 알티미라 등이 중원에서 활약하며 뛰어난 패싱 게임을 전개할 수 있어 헬싱키의 수비를 뚫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싱키의 투박한 플레이를 상대로 유려한 패싱 게임으로 경기를 지배하며 호케와 디아오 등이 득점 기회를 잡아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베티스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몰데와 물라다입니다. 몰데는 란전에서 승리한 이후 경기에선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16강 직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기엘로나와 아포엘 등의 연패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기에서 헬싱키와의 원정 경기에서 승점을 획득하며 반등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일러르가 멀티골을 기록하며 활약했고 그라나스는 중원에서 공격 전개를 훌륭하게 이끌었습니다. 물라다는 지난 라운드에서 비드라의 결승골로 야기엘로나를 물리치며 연승을 달성했습니다. 대회 초반 3연패를 당했지만 이후 베티스와 야기엘로나와 같은 강팀들을 연이어 이기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한 24위권에 진입하게 되었고 이번 경기를 통해 그 상승세를 이어가려는 상황입니다. 다만 원정 일정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공격적인 전술을 펼치기보다는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접전이 예상됩니다. 홈팀 몰데가 경기의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라나스를 비롯한 코사와 엥가드 등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중심이 되어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러르 외에 결정적인 득점원을 찾기 어려운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반면 물라다는 비드라와 사갈라 등이 수비 라인을 강화하며 수비적인 안정감을 유지할 것이며 그 결과 승점 1점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라피드 빈과 코펜하겐입니다. 라피드 빈은 대회 시작 이후 무패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원정 경기에서 오모니아 코스에게 패하면서 무패 기록이 끊어졌고 이제 16강 직행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어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다시 선두권 경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샤우, 브루스탈러, 베료 등 강력한 스톱을 앞세워 공격적인 축구를 펼치며 승리를 목표로 할 것입니다. 코펜하겐은 민스크와 하츠를 연이어 이기며 순위를 상승시켰습니다. 측면 공격을 막고 있는 딕스는 연속 경기에서 골을 기록했고 엘 유누시의 전방에서의 존재감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라피드 빈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승을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점을 살려 수비 중심의 경기를 펼치며 엘 유누시와 치에카를 앞세운 역습으로 승리를 거두려고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 간의 접전이 예상됩니다. 라피드 빈은 홈 경기에서의 2점을 활용하려 하겠지만 코펜하겐은 수비적인 안정감을 바탕으로 충분히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덴마크 리그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인 델라이니와 클라에손이 있어 수비를 잘 보호하며 경기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탄탄한 수비 조직을 갖춘 코펜하겐은 원정에서 승점 1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비토리아와 피오렌티나입니다. 비토리아는 이번 대회에서 첼시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스타나,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했으며 직전 장크트갈렌 원정에서는 4골을 넣으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포르투갈 리그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 중 한 명인 멘데스가 경기를 완벽하게 지배하며 팀을 이끌었고, 구스타브는 측면 돌파를 통해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했습니다. 16강 직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노리고 홈에서 상승세를 이어가려 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피오렌티나는 주전 윙어인 보브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이코네, 긴 소틀의 삼각편대가 기회를 확실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 원정에서 실점이 많았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다소 수비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비토리아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야 합니다. 두 팀은 90분 내내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승점 일정을 나누어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피오렌티나는 주전 윙어인 보브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이코네, 긴 소틀의 삼각편대가 기회를 확실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 원정에서 실점이 많았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다소 수비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비토리아기 마랑이스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야 합니다. 두 팀은 90분 내내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승점 일정을 나누어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인터밀란과 우디네세입니다. 인터밀란은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우디네세와 맞붙게 됩니다. 화요일 새벽에는 라치오 원정 경기가 있었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코모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단 구성이 매우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시즌은 리그, 챔피언스 리그에 이어 코파 이탈리아 우승도 목표로 삼고 있어 로테이션을 크게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프라테시와 지엘린스키가 중원에서 경기를 이끌 것이며 튀랑과 라우타로가 공격을 주도할 것입니다. 우디네세는 최근 세리에 아팀들 중에서 가장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리그 2위인 나폴리에 패한 데 이어 코파 이탈리아에서는 인터밀란과 리그에서는 피오렌티나와 맞붙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우디네세는 이번 경기를 수비 중심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토방과 로렌조, 루카 등 공격수들이 상대 수비를 압박하며 공격 전개를 방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인터밀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우디네세는 칼스트롬과 로브리치와 같은 능력 있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중원에서 점유율 싸움을 펼치며 상대의 침투를 차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최강팀을 원정에서 상대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프라테시와 미키타리안이 중원에서 상대의 압박을 잘 이겨내며 경기를 주도할 것이며 라우타로와 티랑이 결정적인 기회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결국 인터밀란이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밀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토트넘과 맨유입니다. 토트넘은 16 강에서 맨시티를 제치고 올라왔습니다. 맨시티를 상대로 리그와 리그컵 모두에서 승리한 뒤 이제 리그컵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직전 원정에서 사셈을 완벽하게 이기며 기세를 올렸고 그 좋은 흐름을 홈에서 이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3 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후 교체되었으나 좋은 몸 상태로 이번 경기에 출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디슨은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끌며 경기를 주도할 것입니다. 맨유는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더비 라이벌인 맨시티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전반에 상대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으나 종료 직전 페르난데스가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성공시켰고 이어서 디알로가 결승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우가르테는 풀타임을 소화하며 중원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았고 메가이어의 수비 헌신도 팀의 승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접전이 예상됩니다. 맨유는 우가르테와 마이누 등 중원에서 토트넘의 공세를 잘 차단할 선수들이 있어 쉽게 기회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맥과이어의 경기 영향력도 살아나며 수비에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반면 토트넘은 직전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볼란치인 그레이가 센터백으로 나서는 등 수비진에 부상자가 많아 공격의 기조를 높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두 팀은 정규 시간 내에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더 많은 정보 공유를 원하시면 영상 하단에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가입비니 유료니 돈 주고 이상한 곳 가입하시지 마시고 제가 만든 분석방에서 무료로 많은 정보 공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승하세요.